나쁜 짓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때 그걸 읽었을 때 어휴 위조 집회 찍은 사람을 나중에 구원시키네 막 이런 논리에 너무 멋졌어요. 그러다가 유학 가갖고 제가 91년 92년 그때쯤 유학을 가서 2000년쯤에 돌아오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 1997년에 IMF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도 독일에서 괴테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파우스트 같은 놈 한 명만 있어도 이 경제 위기는 풀릴 텐데. 왜냐하면은 금융 위기라고 하는 거는 국가 그 신용과 관련된 거라서 IMF에서 니들은 저기 꼴찌마 100등이야. 그러면 국가 신용 팍 떨어져 버려요. 신용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돌파해낼 놈이 한 놈도 없어요. 강성식 선생님도 그때 없었나 봐요. 아유, 이 신용의 문제는 너 신용 없어요 꼴찌 않나. 그거를 나는 1등이야 라는 발성을 전환시킬 수 있는 천재가 없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한강물을 팔아먹는 그런 정신만 있었어도 이 신용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IMF 총재가 누구였냐? 독일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독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은 독일에서 그 고속전철을 팔아먹으려고 막 하다가 그 프랑스의 고속전철하고 막 경합이 붙어갖고 프랑스의 고속전철 최하 돈이 얼마인지 알으니까 이쪽이 그 스파이가 와갖고 뭐 넬리킨인가 뭐 하여튼 그 여자가 그 알아갖고 그 최하 단가를 알려줘갖고 여기서 계약까지 다 했는데 독일 차 끌어온다고 뭐 계약까지 다 하고 국민도 다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배신을 때리고 여기 프랑스하고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독일과 프랑스 어떤 나라예요? 한국과 일본 사이란 말이에요. 프랑스 2차 세계대전 때도 전면전을 하지 않고 맨날 레스탕스라고 하고 한두 명이 들어와서 막 골탕 먹기 이상한 족속이 독일 민족에서 보면 정말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그 짓을 해갖고 이놈이 독일에서는 엄청난 분노가 있었어요. 이놈들 아주 혼내줘야 된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IMF가 팍 터졌어요. 독일 국민은 뭐라고 했게요? 좋아라 했어요. 희극이 만들어지고 희극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말 안 듣는 여자가 딸이 있었어요. 아빠가 뭐라 그러냐? 네 생일 때 네 자꾸 말 안 들으면 네 생일 때 기아차 사준다? 그러면 온 국민이 웃어댔겠단 말이에요. 진짜. 또 어떤 아나운서는 저녁 뉴스에 나와갖고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값이 우리나라 전화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또 쾌감을 느끼고. 신용의 문제는 악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동영이는 헛소리한다. 공부 존나게 못한다. 가르치는 것도 엉망이다. 말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 헛소리한다. 이러한 신용의 문제는 악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친구조차도 등만 돌리면은 이동영이 나쁜 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위조 집회. 위조 집회 만들 아이디어만 그것만 있었어도 국가 부도 사태는 넘어갈 수도 있었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자. 인간은 노력하는 동안 방황한다고 했다. 괴테가 만들어낸 말이지만 그는 이 말을 신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했다. 소위 하나님의 뜻,
된다. 하나님의 뜻 미술잖아요. 하나님의 뜻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의 뜻. 소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 말에 그런 숭고함을 부여함으로써 괴테는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간다. 인간은 노력하는 존재이고 그 증거는 방황 속에 있다. 방황할 때 진정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존재가 된다. 방황하지 않는 자는 인간적인 모습을 상실한 자나 다름이 없다. 제2부의 첫 번째 노력의 영역은 궁전이다. 제가 숙제 하나 드렸죠. 악마와 대결하는 종목을 다 쭉 적어보라. 뭐 사랑, 술, 뭐 여러 가지. 이제는 궁전 상황, 한 나라의 상황이 여기에서 선과 악의 이제 대결을 펼쳐. 한 나라의 재정 상태가 바닥난다. 국가 부도, 경제 파탄의 위기에 몰려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관찰해보자. 국무총리는 한탄한다. 이 높은 궁전에서 넓은 나라 안을 내려다보면 괴물이 괴상한 모습으로 날뛰고 불법이 합법인 양 행세하고 그릇된 세계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 마치 악몽에 사로잡힌 듯한 기분이 될 것입니다. 국방장관은 한탄한다. 이 나라는 약탈과 황폐 속에 빠진 채 버려져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한탄한다. 우리의 국권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국내 장관이 한탄한다. 해마다 다음 해 수입을 미리 먹어치웁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난리들이다.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는 부도와 몰락의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다. 누구 하나 뾰족한 묘책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메피스토가 끼어든다. 물론 돈을 마룻바닥에서 긁어 모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혜의 힘만 빌린다면 지혜의 힘 지혜는 이지혜, 김지혜, 박지혜, 오지혜 지혜는 전부 다 악마의 이름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얻은 게 지혜니까. 악마의 힘이니 모든 지혜는 악마가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힘만 빌린다면 없던 돈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악마의 논리예요. 지혜의 힘만 빌린다면 아무리 깊은 곳에서도 파낼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캐내느냐고 물으신다면 능력 있는 사람의 천성과 정신의 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능이 있는 사람의 천성과 정신의 힘 해주시네요. 악마의 정신, 악마의 재능이고 악마의 능력이고 돈은 실제로 여기 있습니다. 돈 밑줄 쳐놓고 여기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게오르크 진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꼭 읽어요. 게오르크 진멜. 게오르크 진멜. 돈의 철학이라는 책. 꼭 읽고. 근대, 근현대, 그 사이 끼어 있는 1900년대 나옵니다. 책이. 아주 사이에 딱 끼어 있는. 자, 돈이 존재한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 돈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신이 존재한다. 같은 논리 지금. 돈
돈이. 신이 어디 있게? 같은 논리. 같은 논리. 신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누구였게? 그들이 중세인들이에요. 중세인들은 신을 팔아먹었어요. 신으로 권력을 꿰찼어요. 현대인은 누구게? 돈을 만들어낸 자들. 싸이. 노래 하나로 그냥 빌딩을 몇 채를 만들어놓지 모르겠어요. 노래 하나로 JYP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끌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들이 현대인들. 중세인들은 신이 어디 있는지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것을 손에 넣는 것이 기술입니다. 기술도 미술죠. 기술도 악마의 힘이. 기술에 대한 반감을 누가 보였냐 하면 바로 플라톤. 플라톤 책 읽을 때 테크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할 거예요. 테크네가 기술인데 플라톤 철학은 테크네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을 했어요. 테크네가 아주 큰 개념이고 좀 하위 개념이라면 예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술 전반을 다 싫어했어요. 다. 이데아는 예술로는 갈 수 없다. 단정을 했어요. 기술로는 도저히 이데아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을 했던 철학자가 플라톤이에요. 그런데 테크네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한 자가 있어요. 그 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가 괴테. 그 자가 쇼펜하우어, 니체, 생철학자예요. 그 자가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모든 보물은 그대로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메피스토의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다. 돈이 없어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돈을 창출해낼 천성과 정신의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돈은 보물로서 땅속에 파묻혀 있다. 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실제를 존재하는 돈을 누가 땅속에서 파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돈을 땅속에서 파내는 일은 간단치가 않다. 보물이 있는 곳에 능통한 사람은 어떤 아치형 동굴이라도 폭파하며 그 어떤 심연이나 갱도 속이라도 지옥 근처에라도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옥 근처 무슨 목숨을 걸어야 돼. 보통 노력으로는 안 돼. 왜? 죽을 똥 살똥 해야 할 테니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돼. 지옥 근처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럴 용기가 있는가? 어떤 동굴이라도 파괴해 가면서까지 그곳까지 갈 자신이 있는가? 그런 악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신비로운 것은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법이다.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는가? 어둠은 헤시오도스의 테오고니에서부터 지옥의 특성으로 일컬어져 왔다. 즉, 그런 신비로운 것을 발견해내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는가? 이것을 메피스토는 묻고 있는 것이다.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도 메피스토는 말하지 않는 악의로 가득 차 있다. 공로와 행복은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바보들은 언제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설사 저자들이 현자의 돌 밑줄쳐는 그것만 가지면 다 된다는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돌이에요.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반지처럼 그 반지만 있으면 모든 권력 다 꿰찬다 이런 절대 반지가 현자의 돌을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돌에는 현자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쉽게 얻은 것은 소용없다는 얘기다.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면 손에 거머쥐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돈을 찾게 해줘도 그 돈을 사용할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것이 메피스토의 생각이다. 헛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재미삼아 메피스토는 파우스토와 함께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해낸다. 자, 이게 헛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왜? 이 나라는, 이 궁정은 그런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구해줘도 이 나라는 망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는 자한테 숙제를 냈지만 그 아이는 숙제를 못하니까 내가 대신 숙제를 해주면 그 아이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아이는 그 능력 없음 때문에 더 큰 지옥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큰일 나요. 메피스토가 황제의 의식을 빼앗고 스스로 서명하게 됐다. 그 문서의 내용은 이렇다. 알고자 하는 자에게 널리 알린다. 이 지폐는 1000크로네의 가치가 있다. 그 확실한 담보로는 제국 영토 안에 매장되어 있는 수많은 재물로 이것을 채운다. 이 풍부한 보물을 즉시 발굴하여 보상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강구할 것이다. 종이 한 장의 가치를 만들어낸 것이다. 의식을 찾은 황제가 이 글을 접하자 괘씸한 일이 어마어마한 사기가 이루어진 모양이구나 하며 걱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치를 맡은 이들은 기뻐 날뛰고 있다. 황제가 직접 서명하자마자 간밤에 위조 지폐를 찍어냈다고 재무장관이 보고를 한다. 그러자 폐하께서 직접 써주셨기 때문에 어젯밤 중으로 마술사에게 부탁해 곧 수천 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모든 백성에게 고루 미칠 수 있도록 곧바로 그 모든 것에 차례로 날인하여 10, 30, 50, 100크로네짜리의 지폐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위조 지폐가 백성들을 기쁘게 해 주었다. 거짓 돈이 행복의 원인이 되었다. 이 행복한 소식을 접한 황제는 메피스토와 파우스트에게 명령을 내린다. 이 나라의 보물을 다루는 대가인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그들의 중대한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완수하도록 하라. 지상과 지하의 세계가 기쁘게 서로 일치단결해야 하리라. 황제의 명령이다. 두 사람에게 위조 지폐를 찍어내는 일에 일치단결하여 힘을 쏟을 것을 명한 것이다. 그 일은 중대한 사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 일을 할 때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낄 필요가 없다. 황제는 그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일러주었다.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은 일이 된 것이다. 위조 지폐를 만들어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다는 이 장면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이런 천상과 정신의 힘을 가진 자가 있었더라면 최소한 1997년 외환 위기쯤은 가뿐하게 모면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악마적인 정신이라서 껄끄러운가?
그런 것 때문에 양심이 꺼림칙한가? 우리에게 괴테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우리의 역사 속에 괴테 같은 인물이 있어서 악마의 뜻과 힘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요령과 기술을 전수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또 이런 딴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메피스토의 생각에도 일리는 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쓸모가 없다. 돈을 거저 얻은 사람들은 그저 개인적인 욕구 충족에만 집중한다. 황제가 지폐를 주며 묻는다. 궁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지폐를 줄 테니 무엇에 쓸 것인지 말해 보아라. 누구는 즐겁고 유쾌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데 쓰겠습니다 하고, 누구는 당장 애인에게 목걸이와 반지를 사주겠습니다 하고, 누구는 도박하고 싶어서 주사위가 호주머니 속에서 근질근질합니다 하고, 누구는 성과 몸밭을 담보로 얻어 쓴 빚을 갚아버리겠습니다 하고, 누구는 이 보물을 다른 보물로 합치겠습니다 한다. 모두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만 한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만 한다. 모두 하나같이 개인적으로 재미나게 쓸 궁리만 해댄다. 실망한 황제는 말한다. 이제 알았지만 아무도 보물에 꽃이 피어도 너희들은 결국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인간들이구나. 아무리 하찮은 돌이라도 현자의 손에 들어가야 유용한 법이다.